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읽어주는 TV의 멘토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SE 출시가 되면서 제가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아이폰 SE2 구입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단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장점이 너무 많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 장점들에 대해서도 제가 기존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아이폰 SE2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5가지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5가지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현재 아이폰 SE2하고 에어팟 프로 2가지 모델에 대해서 현재 멘토마이가 나눔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좀 살펴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전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멘토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멘토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인플루언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멘토아이의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홈 화면 우측 상단에 바로 펜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유튜브와 동일한 구독 개념의 펜하기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노티스라고 하는 이벤트 공지 게시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벤트를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아이폰 SE2와 에어팟 프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아이폰 SE2 구입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단점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 단점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바로 이 4.7인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디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SE2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델은 4인치, 그리고 2세대 모델은 아이폰 8의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4.7인치로 0.7인치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는 경우에 이 4.7인치밖에 안 되는 디스플레이는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4.7인치 작은 디스플레이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더 낮은 해상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중국기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해상도가 FHD 플러스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지만은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FHD도 안 되는 더 적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들을 신청할 때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폼팩터로 출시가 됐어요. 아이폰 8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가 많은 부분이 증량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아이폰 8과 동일한 수준의 1800mAh 정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적은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면서 사용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 같은 경우는 6인치대로 중국기까지 올라오면서 다 3000mAh 중반대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하루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유저에 따라 가지고 하루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폼팩터에 해당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임피던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살짝만 이렇게 터치나 아니면은 카메라 동작, 플래시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피던스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10%, 15%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꺼져버리는 일이 허비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싱글 모듈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 1200만 화소에 그리고 광학시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굉장히 중국기라고 보급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스펙들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작년에 아이폰 11 라인업에 모두 포함이 되었던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적은 야간에 촬영하는 경우에 야간 모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데,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는 야간에는 굉장히 취약점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흔들림에도 영상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미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단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 아이폰들 같은 경우는 5V 1A나 아니면 5V 2A 수준만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아이폰 8부터 배터리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에서는 18W까지 고속 충전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는 케이블과 어댑터 같은 경우는 5W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충전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USB PD를 지원하는 어댑터를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PD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도 기존의 구성품에 들어있는 라이트닝 투 USB-A 케이블이 아니라 라이트닝 투 USB-C 타입의 케이블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5번째 단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2주 동안 사용해보면서 너무나 장점이 많은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핸드폰들이 장점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이 상위 트림에는 아이폰 11이라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에 해당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단점들까지도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단말기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폰 SE2와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